호남 출신으로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던 대표 정치인,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태 김대중 특강, 오늘 그 첫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DJ는 태어난 순간부터 아웃사이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섬 출신이고 또 서자로 태어났고 고등학교 학력에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인 그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어 사람 대접을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어려움이 따랐죠. 이 선거에서 연속 패배하고 납치당하고 사형선고 당하고 가택연금 당하고 망명하고 아마 정치인들 중에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은 그런 정치인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DJ는 이런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냈고 대통령이 되었고 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됐잖아요. 한국 현대사의 또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방 후 추구하는 주요 목표 하나는 경제건설이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 달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북 분단을 극복하는 평화통일이었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 김대중 대통령은 젊은 시절에 김구를 존경했고 여운형이 만든 건준에 가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망하는 날까지 평생을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서 바쳤죠.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을 통해서 우리는 남북 분단 극복의 역사를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1954년 이제 목포에서 처음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 이후 1997년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그의 삶 자체가 이제 민주화 운동의 역사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한 인물이고 그리고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대중경제론이라는 것을 주창하면서 네네. 서민 위주의 경제정책을 주창했고 대통령이 되어가고는 IMF를 조기에 극복했고 또 IT 산업을 육성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한 그런 측면에서 해방 후 우리가 추구한 주요 목표 남북 분단 극복 그다음에 민주주의 경제건설 이 세 가지 주제에 가장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인물이 DJ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던졌던 메시지들은 지금도 이 남북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DJ의 이제 민족 철학은 하나는 남북은 갈라서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통일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은 북한을 승인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한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서 공존 공영하는 거 이게 이제 DJ가 추구한 목표였습니다. 네. 이 DJ의 경우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면 체제를 보존할 수 없다는 극도의 위기의식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북핵 위기의 해법은 북한이 핵무기가 없더라도 체제를 보존할 수 있다고 안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곧 미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북한 체제를 인정을 하고 남북 간에는 경제적 교류를 하고 네. 함으로 인해서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없애야 한다. 이건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보면. 네. 그래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햇볕 정책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평화라는 이름 아래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맨 처음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받은 것은 198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DJ는 이미 1980년대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그리고 이제 폴란드의 이 바연사 네네. 그리고 체코의 하벨과 함께 세계 4대 인권운동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14번째 연속 추천을 받아가지고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죠. 보면은. 요즘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98년도에 일본에 가가지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의 이 과거사를 강하게 지적하고 네. 동시에 우리는 이제 일본 문화를 개방하는 식으로 해서 미래를 향한 네. 이런 이제 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특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민주주의는 공것이 없습니다. 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3대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민주주의는 인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먹고 피와 땀을 먹고 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땀도 내가 붙인 것 같네요. 피라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 질문 공세를 받고 보니까 좀 흐리해진 것 같아요. 여하튼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증명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광주에서, 전국 도처에서 그랬습니다. 나도 사형언도 받아가지고 집행 직전에 살았습니다. 감옥살이도 한 6년 만에 했습니다. 망명 연금 생활도 10년 이상 했습니다. 이건 자랑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광주에서도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는 뿌리가 튼튼한 겁니다. 이제는 어떤 공부 사람도 어떤 독재자도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안 하고는 못 베깁니다. 다시 군사고대 하는 거 꿈도 못 꿉니다. 우리는 3번 독재자를 극복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제는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렸습니다. 최근에 일본을 보면 일본이 급격히 우경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민주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런 겁니다. 전후에 군국주의 하다가 갑자기 항복하고 나서 메가더가 들어와서 민주주의라는 게 민주주의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민주주의 주체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세력이 다시 부활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지금 말하자면 아주 그런 세력들을 판을 치고 있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 군국주의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오늘 해서 그런 건 말도 안 비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범죄를 한 것을 국민한테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5, 60대 이하 사람들은 과거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반도를 점령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중국에서 남경 대학살을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대동아 전쟁을 해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을 말하자면 서구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지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국하고도 중국하고도 동남아시아 나라들하고도 갈등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민주주의가 공것이 없다는 것을 일본을 볼 때 참으로 느끼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1924년에 이제 신안 하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 이제 서자 출신입니다. 네. 그는 자서전에서 이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거든요. 그 자서전의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는 부인이 2사람이었고 내 어머니는 둘째 부인이었다. 어머니는 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살았다. 나는 큰 집과 어머니 집을 오가며 자랐다. 이렇게 이제 자서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정적들이 김대중의 성은 김씨가 아니다. 이런 유언비어까지 퍼뜨리고 하면서 아주 모욕적인 공격을 했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보통학교,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목포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 상업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 대통령은 1943년 말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하고 만주 건국대학에 진학하려고 했었어요. 이 만주 건국대학이 국비로 입학을 하면 돈이 없어도 다닐 수가 있고 또 명문 대학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대동아 전쟁으로 네. 일본이 미국을 이미 침공했었고 동남아 지역을 지배를 했었는데 이미 전세에서 밀릴 때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아주 어수선할 때죠. 그래서 김 대통령은 대학 진학을 포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는 이제 이 학력 콤플렉스를 오래 지녔다고 그럽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대학을 다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콤플렉스를 느껴왔습니다. 네. 대학에 가는 것은 간절하게 원하기도 했던 일입니다. 가슴에 한이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독서를 많이 하게 되죠. 대학을 못 갔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졸업한 사람보다 실력을 더 갖출 수 있다는 생각이 자신으로 하여금 책을 많이 읽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일본인이 경영하는 해운어사의 전기 기선 주식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해방된 후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전부 돌아가 버리게 되면서 이 회사는 이제 국가의 재산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경영권은 계속해서 회사 운영자들에게 맡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대중 씨가 젊은 사람으로서 운영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그러면서 능력을 갖다가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 대통령이 저 젊은 시절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는 즉 남한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친미 세력, 그다음에 김구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세력, 또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좌우 합작 세력, 그리고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 등 여러 파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 이제 대결하게 되잖아요. 김대중은 해방 전국에서 여운형이 만든 건국준비위원회, 약칭해서 건준이라고 합니다. 이 건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여운형은 사회주의자이기는 하지만은 좌우 합작 운동을 통해서 단일 정부를 구성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렇죠. 김 대통령 그런데 이때부터 한결같이 평화 통일 운동을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되죠. 우리 민족을 상하는 민족주의적 관점. 예. 그때부터 좀 형성이 돼 있었고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언제부터 정치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이분이 공식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것은 1954년입니다. 목포에서 민의원 선거, 지금으로 치면 단원제하에서 국회의원 선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김대중 대통령 목포 선거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1958년에 이제 강원도 인제에 출마하게 돼요. 네. 강원도 인제를 선택한 것은 그쪽은 이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든가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즉 지방색이 약한 지역이다 해서 여기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실패하게 되고 또 1959년 인제 보궐선거에서도 출마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54년, 58년, 59년 선거에 실패하게 되면서 모았던 자산을 전부 탕진을 해버리게 됩니다. 네. 사실 목포에 있을 때는 해운업을 통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던 분이거든요. 네. 또 설상가상으로 1959년에 이제 부인 차영애 여사가 사망을 하게 되죠. 가난 속에서 병고로 시달리다가 사망을 하게 되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1961년에 다시 인제 보궐선거에 도전해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네. 그런데 3일 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선서도 못하고 정치 금지법에 묶여가지고 한동안 정치를 못하는 이렇게 초반기에는 굉장히 불운이 겹치게 됩니다.